큰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코너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머니투데이 방송 라이브, MTN 라이브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치시면 저희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종목의 수급을, 그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급 보여드리면서 이 수급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빨리빨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종목을 받는 동안에 일단 이번 주에 수급 특징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예, 어제 그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우선 좀 살펴보면은 눈에 탁 뜨이는 게 국내 기관이 정유주, 석유화학주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쌍끌이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롯데케미칼 정도는 어제 그제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일주일 전에 거래가 늘면서 수급이 뭔가 굉장히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수급이 좋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산 외국인 사는 종목들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특징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 같이 사는 종목이 어제 그제 LNF를 좀 샀습니다. LNF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수급이 딱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2월 들어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코스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코스코 킴텍. 제가 지난주에 제시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국내 기관이 1등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역시 그 포스코 킴텍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도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수급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가 그 화학주를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은 업종별로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제가 한번 좀 오늘 지금 2월 1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기준으로 한번 그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전기전자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거는 뭐 당연히 알겠고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이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화학업종이에요. 그리고 기관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주 굉장히 좀 셌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화학도 업종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화학업종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에 뭐 정유주나 석유화학주만 생각하잖아요. 화장품 업종도 화학주고요. 그리고 일부 건자재 같은 업종도 그 화학주인데 외국인은 이렇게 산 종목들 딱 보면은 굉장히 골고루 샀어요. 화장품주도 포함돼 있고 화학주, 정유주, 타이어주도 있고 락앤락도 있고 KCC, LG 하우시스도 있고요. 근데 기관이 매매한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석유화학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그 석유화학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그 같이 사고 있는 종목들 특징적으로 많이 산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롯데케미칼 정도를 굉장히 좀 같이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 오늘 아까 좀 전에 방송에 나왔었죠. 코스맥스도 같이 사고 있는 종목. 시장 흐름이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리고 특히 최근에 화학주는 수급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업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사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박민영 앵커가 저희 스튜디오에 같이 있는데 채팅창에다가 종목 하나를 올려줘갖고 이걸 먼저 봐야 되나? 시청자분들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박민영 앵커 걸 먼저 보죠. 먼저 볼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이거 먼저 봐주시고요. 제가 나머지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있을게요. 롯데정보통신 박민영 앵커가 저에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나름대로 시청자라고 또 이렇게 뒤에다 썰주기까지 했는데. 뭐 이 종목도 오늘 수급이 대부분 좋은데 이 종목도 수급이 괜찮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그 사기는 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같은 날 좀 대부분 거래도 활발하거든요. 거래 강도가 0.6이에요. 이 얘기는 평소 거래보다 절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특징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는 종목이다. 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영이 거 슬퍼하겠는데요. 자, 이어서 그 승호님께서 신풍제약과 키이스트를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하나투어를 또 올려주셨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딱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오늘 바이오주 수급은 조금 엇갈리는 편인데요. 신풍제약은 수급이 좋지 않아요. 지금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관 그 추정치인데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계속 기관 매매에 따라서 지금 그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점선이 이제 기준선인데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동시에 매도하면서 주가도 오늘 같은 날 수급이 대부분 좋은데 수급이 좋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요. 이어서 키이스트가 있었고요. 키이스트요.
키스트도 역시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유튜브에서 종목 올려주신 분이 네네. 오늘 같은 날 왜 그렇게 시장 좋은데 내 종목은 안 오를까 안 오를까 그런 이런 분이 분들이 좀 올리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이 어제도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좀 매도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패턴으로 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테니까 전략은 어떻습니까? 키스트요.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주가로 보면 팔 가격은 지났죠.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물을 탄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수급이 그 엔터주는 외국 국내 기관이 열심히 매도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일부 매도는 진정이 됐지만 매수가 본격적으로 매수 연속성이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돌아서는 걸 보고 그리고 물을 타시더라도 좀 타셔야 될 것 같고 좀 역시 뭐 지금 그 질문하신 세 종목들이 여기 거래 강도로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이 평소 거래보다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관심권에서는 별로 좀 멀어져 있는 종목들을 질문을 하고 계시죠. 조금은 버텨야 되는 종목. 네, 답답하시니까 좀 그래서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은 좋지 않다고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도 좀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종목만 더 볼게요. 하나투어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투어를 일단 하나투어 먼저 먼저 보시겠어요? 네. 하나투어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오늘 저기 면세점 관련주들 수급 좋은데 그러니까요. 하나투어도 역시 뭐 수급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 거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거래도 나쁘질 않아요. 평소 거래 한 2배 정도 실리고 있고요. 하나투어 한번 일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좀 이 정도면은 좀 의미 있는 바닥 신호가 좀 나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요새 조금 좋질 않아요. 이 종목도 수급이 역시 뭐 기관 외국인 그 기관이 조금 사는 듯한데 지금 그 매도로 좀 돌아서고 있는 좀 상황이고 네. 요새 건설주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그 쌍끌이 매수 2월 중에 쌍끌이 매수 업종이 화학하고 전기전자를 했잖아요. 네.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업종이 철강, 건설, 기계 약간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업종인데 역시 뭐 수급이 돌아서는 걸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종목들을 직접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장 수급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삼성전자 다시 사는 외국인입니다. 네. 사흘 동안 삼성전자 팔았는데 오늘 다시 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다음 주 2월 말이죠. 네. 2월 말이면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중국 A주, MSCI 아, 이머징 확대하느냐 마느냐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갈 텐데.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런 오묘한 시점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산다. 인덱스를 산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방향성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월 달 들어서 특징적인 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별로 안 샀는데 코스닥에서 어제까지 4,500억을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코스닥을 2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현재는 순매도 금액이 확 줄었어요. 근데 코스닥 매수의 특징이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산해서 삽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코스닥도 삼성전자로 오늘 매수세가 굉장히 옮겨갔지만 그 이후로 전체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수급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죠.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두 가지, 그리고 약한 수급 두 오늘 뭐 수급은 화학주, 화장품주, 네. 그다음에 면세점주 이쪽이 가장 센데 화학주 중에서 제일 아침부터 셌던 종목이 한화케미칼이고요. 지금 오늘 외국인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외국인 매수세인데 추정치죠. 네. 외국인 매수세가 막판에 지금 더 힘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화장품주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 대단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가장 먼저 그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 제이준 코스메틱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에 60%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시장이고 수급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면은 네. 아모레퍼시픽이 갑자기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네.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네. 그렇지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지만 싸다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네.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럴 땐. 네. 그건 수급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쪽이고요. 남북경협주는 오늘 대체로 약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팔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정유주 중에서 SOL 수급이 오늘 안 좋습니다. 의외인데요? 이게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 같은데 네. 어제 싱가포르 쪽에 2조 6천억 공급 계약 발표했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물량이 실험. 이틀 동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이틀 빠졌으니까 정유화학주 분위기 좋은데 한번 사볼까
조금 무리예요. 왜냐하면은 네. 수급 돌아서는 걸 보고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은데 네. 오늘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급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요.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월처럼 대형주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그 대신 방향성은 이쪽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여전히 종목 정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숫보다 나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자. 내가 아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좀 순환매기 때문에 네네.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급이 보인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